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천교수입니다. 천교수방에서 많은 분들과 좋은 결과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소통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월 21일 해외 축구 8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 대 한국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B조 1위로 8강에 진출한 일본은 요르단을 꺾고 준결승에 올랐다. 일본 U23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조직력을 뽐내고 있다. 조별리그 3경기에서 단일 실점도 허용하지 않으며 강력한 수비 조직력을 자랑했고 동시에 득점력까지 과시하는 등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선보였다. 일본 축구 특유의 정교한 패스워크와 유기적인 움직임이 정점에 달해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 1순위다. 일본의 키플레이어는 유노스케 사토다. 그는 4경기 모두 선발 출전해 팀 내 최다 득점과 최다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맹활약 중에 있다. 일본은 점유율을 6대4 이상으로 가져가며 한국을 좌우로 흔들고 체력적으로 지치게 만든 뒤 정교한 부분 전술로 골문을 열려 할 것이다. 이어서 C조 2위로 8강에 진출한 한국은 호주를 꺾고 준결승에 올랐다. 대한민국 U23 대표팀은 조별리그에서 1패를 안고 시작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8강전을 거치며 조직력이 살아나고 있다. 객관적인 전력과 흐름에서는 일본에 밀리지만 한일전이라는 특수성은 한국 선수들의 정신력을 200%로 끌어올리는 기폭제다. 한국은 김태원과 강성진 등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의 결정력이 살아나야 승산이 있다. 또한 8강전 결승골의 주인공인 신민아에게도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게 점유율을 내주더라도 선수비 후역습의 실리적인 운영을 택하고 거친 몸싸움으로 일본의 템포를 끊으며 세트피스와 역습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대회 폼만 놓고 보면 일본이 확실히 앞선다. 3승으로 올라온 일본의 기세와 1승 1무 1패로 턱걸이한 한국의 흐름은 대조적이다. 일본의 조직적인 패스 축구는 한국 수비진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은 역대로 일본과의 연령별 대표팀 경기에서 투지를 앞세워 명승부를 연출해왔다. 한일전이라는 특수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일본이 경기를 주도하겠지만 한국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끝내 두 팀의 승부는 90분 내로 갈리지 않을 것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베트남 대 중국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조 1위로 8강에 진출한 베트남은 아랍에미리트를 꺾고 준결승에 올랐다. 베트남 U23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빠른 축구를 구사하며 동남아의 맹주를 넘어 아시아의 강호로 도약했다. 조별리그 3승은 그들의 황금 세대가 다시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베트남의 강점은 특유의 낮은 무게중심을 활용한 민첩성과 지치지 않는 체력이다. 베트남의 에이스는 왼발의 마법사 쿠아트 반캉이다. 그의 날카로운 킥과 창의적인 패스는 중국의 장신 수비진을 흔들 핵심 열쇠다. 미드필더 응우옌 타이손의 왕성한 활동량과 압박은 중원 싸움에서 중국에게 밀리지 않게 해줄 원동력이며 공격수 응우옌 반퉁의 문전 앞 한 방이 터져줘야 한다. 베트남은 중국의 피지컬에 맞불을 놓기보다는 빠른 템포의 패스워크와 측면 돌파로 상대의 느린 발을 공략하는 스피드 축구로 결승 진출을 노릴 것이다. 이어서 C조 1위로 8강에 진출한 중국은 우즈베키스탄을 꺾고 준결승에 올랐다. 중국 U23 대표팀은 오랜 부진을 싣고 이번 대회에서 끈끈한 조직력과 압도적인 피지컬을 앞세워 4강에 안착했다. 2승 1무의 성적은 그들이 더 이상 공안증이나 동남아 공포증에 시달리는 팀이 아님을 증명한다. 중국의 무기는 높이와 힘이다. 중국의 리더는 공격수 타오 치앙롱이다.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겸비한 그의 득점력은 베트남 수비진에게 가장 큰 위협이다. 장신 수비수 량 샤오원을 중심으로 한 수비진의 제공권 장악 능력은 베트남의 크로스 공격을 무력화시킬 것이며 윙어 셰 원렁의 돌파는 베트남의 측면 수비를 괴롭힐 것이다. 중국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압도적인 신장 우위를 활용해 득점을 노리고 거친 몸싸움으로 베트남의 기술적인 흐름을 끊는 피지컬 축구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베트남은 이번 대회에서 전승을 기록하는 등 기세가 무섭고 선수들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른다. 반면 중국은 피지컬적 우위가 확실하여 베트남이 공중볼 경합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지만 현대 축구에서 민첩성과 조직력이 좋은 팀이 피지컬 팀을 잡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이 스피드를 앞세워 중국의 둔한 수비 뒷공간을 효과적으로 공략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내 베트남이 신승을 거두고 결승에 오를 것이다. 이번 경기 베트남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로 보데글림트 대 맨체스터 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보데글림트는 비록 1승도 거두지 못했지만 유럽 대항전 홈 경기에서 유독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 특히 1월의 노르웨이 북극권 날씨와 아스품이라 특유의 빠른 인조 잔디는 원정팀에게 지옥과도 같다. 이미 24위 진입이 희박해진 상황이지만 세계 최강 맨시티를 상대로 홈팬들에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이다. 보데글림트는 최전방 카스퍼 회그가 제한된 기회 속에서 득점을 만들어내야 한다. 보데글림트는 추위와 인조 잔디라는 이점을 10분 활용해 맨시티 선수들의 체력을 빠르게 소진시키고 세트피스나 기습적인 중거리 슛으로 대이변을 꿈꿀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맨체스터 시티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완벽한 시스템 아래 순항하고 있다. 승점 13점으로 상위권에 있지만 8위권 안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승점 3점이 필요하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날씨와 인조 잔디다. 부상 방지를 위해 일부 로테이션이 가동될 수 있다. 이 경기의 주인공은 단연 노르웨이의 영웅 엘링 홀란이다. 고국 클럽을 상대로 익숙한 기후에서 뛰는 그는 보데글림트 수비진을 피지컬로 압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팀이 부상 병동인 만큼 이른 시점에 선제골이 나올 필요가 있다. 맨시티는 인조 잔디 적응을 위해 경기 초반에는 안정적인 점유율 위주로 탐색전을 펼치다 홀란의 높이와 결정력을 앞세워 확실한 승기를 잡으려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두 팀은 체급 차이가 너무나 크다. 보데글림트가 홈이점과 날씨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지만 맨시티는 이러한 악조건조차 극복할 수 있는 스쿼드 뎁스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엘링 홀란이 노르웨이 원정이라는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어 득점포를 가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데글림트가 특유의 기동력으로 한 골 정도는 만회할 수 있겠으나 맨시티의 체계적인 빌드업을 90분 내내 버티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맨시티가 승점 3점짜리 경기를 만들 것이다. 이번 경기 맨체스터 시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인테르 대 아스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인터밀란은 크리스팅한 키부 감독의 지휘 아래 특유의 견고한 3-5-2 시스템으로 유럽 무대에서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다. 현재 승점 12점으로 8위권 경계선에 위치해 있어 이번 홈 경기에서 승리해야만 마지막 8차전 부담 없이 16강 직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다. 인테르의 선봉장은 캡틴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다. 그의 저돌적인 돌파와 결정력은 아스널의 단단한 수비벽을 뚫을 핵심 무기다. 파트너 마르쿠스 튀랑의 피지컬과 스피드는 역습 상황에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다만 중원의 마에스트로 하칸 차라노올루의 이탈은 팀에게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테르는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탄탄한 수비 후 윙백을 활용한 빠른 측면 전환으로 아스널의 빈틈을 노릴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아스널은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완벽한 전술 아래 이번 대회 유일한 전승팀으로 군림하고 있다.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지만 전체 1위로 토너먼트의 진출에 유리한 대진을 받으려는 동기부여가 남아있다. 다만 빡빡한 일정 속에 일부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스널의 에이스는 부카요 사카다. 오른쪽 측면을 파괴하는 그의 드리블과 득점력은 인테르의 스리백을 흔들 가장 강력한 창이다. 아스널은 원정이지만 점유율을 주도하며 인테르를 가두고 세밀한 부분 전술로 득점을 노리는 지배하는 축구를 구사할 것이다. 이번 대회 전승을 기록 중인 아스널의 기세가 보다 매서운 것이 사실이지만 동기부여와 장소의 이점은 인터밀란이 쥐고 있다. 아스널은 이미 진출을 확정한 상태라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인테르는 16강 직행을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하는 입장이다. 산시로 원정은 유럽의 어떤 강팀에게도 쉽지 않은 무대다. 인테르의 3백 수비가 아스널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조직력을 갖췄기에 아스널로서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토트넘 대 도르트문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토트넘은 토마스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특유의 공격적인 축구로 UCL 무대에 복귀했지만 최근 공식전 5경기 무승이라는 최악의 부진에 빠져있는 상태다. 하지만 홈에서만큼은 챔피언스리그 전승을 기록하며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는 안방 호랑이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8위권 진입에 청신호를 켤 수 있다. 토트넘의 에이스는 히샬리송지 안드라지다. 부상병동인 스쿼드 상황에서 그의 결정력이 빛을 발해야만 한다. 토트넘은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초반부터 강하게 라인을 올려 닭공으로 부진 탈출을 노릴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도르트문트는 니코 코바치 감독의 지휘 아래 최근 공식전 7경기 무패를 달리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원정에서도 꾸준히 득점포를 가동하며 16강 직행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토트넘 원정은 부담스럽지만 최근 흐름과 자신감은 오히려 도르트문트가 앞서 있다.
도르트문트의 창끝은 분데스리가 폭격기 세루기라시다. 이번 시즌 UCL에서만 3골을 기록한 그의 피지컬과 결정력은 토트넘의 불안한 뒷공간을 공략할 치명적인 무기다. 에이스 율리안 브란트의 경기 조율과 킬패스는 공격의 시발점이 될 것이며 발빠른 윙어 카림 아데에미의 속도전은 토트넘의 높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열쇠다. 도르트문트는 무리하게 맞불을 놓기보다는 토트넘의 뒷공간을 노리는 날카로운 역습과 기라시를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로 실리적인 승리를 조준할 것이다. 흐름은 도르트문트가 좋지만 상성은 무시할 수 없다. 토트넘은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 최근 리그에서의 폼은 도르트문트가 좋긴 하나 리그에서의 수준 차가 다르기에 직접적인 비교는 쉽지 않다. 두 팀 모두 전력 누수가 가볍지 않다는 것은 피차 마찬가지다. 대단히 치열한 접전 승부가 될 것이며 끝내 두 팀은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6번째로 스포르팅 대 파리 생제르맹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스포르팅은 확고한 3-4-3 시스템 아래 유럽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승점 10점은 플레이오프 진출 안정권이지만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잡는다면 기적적인 8위권 진입도 가능하다. 스포르팅은 이번 대회에서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트링캉의 결정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스포르팅은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강한 압박 후 직선적인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파리 생제르맹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 체제에서 특정 슈퍼스타에 의존하지 않는 끈끈한 원팀으로 변모했다. 승점 13점은 유리한 고지이지만 리스본 원정에서 패한다면 최종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PSG의 키플레이어는 포르투갈 국가대표 미드필더 비티냐다. 고국을 방문하는 그의 경기 조율과 탈압박 능력은 스포르팅의 거센 압박을 풀어낼 핵심이다. 윙어 브래들리 바르콜라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은 스포르팅의 윙백 뒷공간을 공략할 치명적인 무기다. PSG는 원정이지만 볼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주도하려 할 것이고 스포르팅의 압박 라인을 유인한 뒤 측면 공간으로 빠르게 전환하여 득점을 노릴 것이다. 스쿼드 깊이에 있어 PSG가 한 수 위에 있음에 분명하다. 다만 조제 알발라데 원정은 유럽의 어떤 팀에게도 쉽지 않다. 확실한 해결사를 보유한 스포르팅의 홈화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PSG가 원정에서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고 스포르팅의 조직적인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경기를 주도하고 리드해 나갈 쪽은 PSG가 될 것이며 PSG가 승점 3점짜리 경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번 경기 파리 생제르맹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7번째로 레알 마드리드 대 AS 모나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2패를 당하며 다소 흔들렸지만 승점 12점을 확보해 여전히 우승 후보 영순위다운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홈 베르나베우에서의 승리는 곧 16강 직행 티켓 확보를 의미할 수 있기에 총력전을 예고한다. 마드리드의 왕은 단연 킬리안 음바페다. 프랑스 리그 1 출신인 그에게 모나코는 익숙한 상대이며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결정력은 모나코의 수비 라인을 붕괴시킬 치명적인 무기다. 중원의 사령관 주드 벨링엄의 클러치 능력은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빛을 발할 것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특유의 챔스 모드를 가동해 경기 템포를 조절하다가 승부처에서 폭발적인 화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려 할 것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AS 모나코는 세바스티앙 포코뇰리 감독의 지휘 아래 역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축구로 이번 시즌 단 1패만을 허용했다. 산무가 말해주듯 쉽게 지지 않는 팀이지만 베르나베우 원정은 그들에게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이다. 모나코의 핵심은 중원의 지배자 데니스 자카리아다. 그의 강력한 피지컬과 활동량은 레알 마드리드의 화려한 미드필더진과 대등하게 싸워줄 원동력이다. 러시아의 재능 알렉산드르 골로빈의 창의적인 패스와 킥은 역습 상황에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모나코는 라인을 내리지 않고 강한 전방 압박으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있으며 빠른 공수 전환을 통해 거함 침몰을 노릴 것이다. 전력의 차이보다 장소와 경험의 차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의 챔피언스리그 밤은 원정팀에게 지옥과도 같다. 모나코가 젊은 패기로 초반에 대등한 싸움을 펼칠 수 있겠으나 레알 마드리드의 초호화 공격진이 90분 내내 침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승부처에서의 집중력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월등히 앞선다. 모나코가 한 골 정도 추격할 수 있겠으나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두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코펜하겐 대 나폴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코펜하겐은 야코브 네스트루프 감독 체제에서 홈파르켄에서만큼은 유럽 최강 팀들도 벌벌 떨게 만드는 압도적인 에너지를 뿜어낸다. 승점 7점은 불안한 수치이기에 홈에서 반드시 승점 3점을 추가해 10점을 만들고 플레이오프 진출을 조기에 확정짓겠다는 각오다. 코펜하겐의 핵심은 튀니지 특급 윙어 엘리아스 아슐이다. 그의 현란한 드리블과 창의적인 패스는 나폴리의 수비 조직을 흔들 가장 강력한 무기다. 베테랑 모하메드 엘리우누시의 활동량과 득점 감각은 큰 경기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코펜하겐은 영하에 가까운 날씨와 열광적인 관중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강력한 전방 압박과 피지컬 싸움으로 나폴리의 기술적인 축구를 무력화하려 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나폴리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지휘 아래 세리에 A에서는 강력함을 보여주지만 이번 UCL에서는 원정 기복을 보이며 승점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만약 코펜하겐에게 패한다면 최종전 부담이 극도로 가중되기에 최소 무승부 이상이 필요하다. 나폴리의 키플레이어는 라스무스 호일룬이다. 그는 팀 공격의 선봉장이자 나폴리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중원의 탱크스콘 맥토미니와 앙드레 프랑크 잠보 앙귀사의 피지컬은 코펜하겐의 거친 중원 싸움에 맞불을 놓을 원동력이다. 나폴리는 원정의 불리함과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 안정적인 스리백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유지하다가 빠른 역습으로 승부를 결정지으려 할 것이다. 객관적인 전력과 선수들의 이름값은 나폴리가 훨씬 앞선다. 하지만 1월의 코펜하겐 원정은 북극 원정이라 불릴 만큼 악명 높다. 실제로 수많은 강팀들이 파르켄에서 고전하거나 패한 바 있다. 나폴리의 기술적인 선수들이 추위와 코펜하겐의 피지컬에 고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코펜하겐이 전력상 열세일지 언정 이번 대회에서의 성적과 전반적인 경기력에 있어서는 결코 나폴리에게 뒤지지 않는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